네, 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열화학의 세 번째 영상으로 열화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탈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탈피. 엔탈피가 무엇이고 엔탈피가 왜 필요한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화학 반응은요, 반응 과정에서 열의 출입을 수반합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화학 반응 과정에서의 열의 출입을 응용한 것들이 아주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운 겨울에 사용하는 핫팩, 왼쪽은 핫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콜드팩입니다. 냉찜질팩인데요. 처음 여러분들이 핫팩을 사면요, 비닐 포장지로 핫팩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뜯고 여러분들이 보통의 경우에 손으로 흔들어 주죠. 그 손으로 흔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핫팩 안에 있는 그 고체 가루들이 공기에 노출이 되는데요. 사실 그 고체 가루는 철가루입니다. 그래서 그 핫팩 안에 들어있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철가루들이 공기 중에 산소들이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철가루의 산화 반응을 일으키고, 이 산화 반응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면서 이 방출된 열을 여러분들의 손으로서 그 열을 느끼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핫팩은요, 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핫팩 그 자체가 개이고요. 이 개는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열린 개의 역할을 합니다.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핫팩을 보면 이제 부직포처럼 된 천으로 고체가루가 감싸져 있는데, 부직포 같은 섬유 사이로 주위에 이제 공기들이, 자, 주위에 공기, 정확히는 이제 산소인데요. 산소들이 이 안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개와 주위 사이에 물질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개로부터 주위로 열이 방출된다는 것을 통해서 개와 그 주위 사이에 열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 다시 말하면 열린 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냉찜질팩도요, 결국에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만, 냉찜질팩 같은 경우에는요, 닫힌 개입니다. 물론 이제 찜질팩마다 원리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준비해온 냉찜질팩에는 팩 내부에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개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찜질팩을 들고 있으면 손에 있는 열이 빼앗기는 것을 느끼고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와 주위 사이에, 그러니까 냉찜질팩과 주위 사이에 물질의 이동은 없고, 그러나 열의 출입은 가능한 상태, 다시 말하면 클로즈드 시스템인 닫힌 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과연 엔탈피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두 경우 모두 결국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열의 출입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우리는 이처럼 화학 반응 과정에서의 열 에너지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열의 흐름을 수치화해서 정량화해서 표현한 것이 엔탈피입니다. 자, 화학 반응을 기준으로요, 여러분들은 엔탈피를 알기 이전과 알고 난 이후를 설명해 보면요, 엔탈피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따뜻해졌다 또는 차가워졌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열의 출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엔탈피를 배우게 되면요,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서 열이 얼마나 출입을 했는지 수치로 나타내어 더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즉, 열은 에너지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킬로줄 또는 줄의 단위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얼마나 주입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방출되었는지를 숫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엔탈피의 역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 제가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화학 반응식 옆에 델타 H라고 하는 기호와 함께 숫자가 들어와 있죠. 마이너스 1648kJ이라고 써 있네요. 자, 오른쪽 화학 반응은 역시 델타 H와 함께 플러스 25.7kJ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델타 H가 바로 엔탈피 변화입니다. 엔탈피는 기호로 대문자 H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델타는 변화를 의미하죠. 따라서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엔탈피 변화를 같이 표현해준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요,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화학 반응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열화학 반응식에는요, 여러분들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분자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만들 텐데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질의 상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질 상이 다를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가스 상태의 산소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리퀴드 상태의 산소다. 3O2가 있죠. 이 분자가 바로 리퀴드 상태의 산소 분자라고 친다면 이 반응에서 이제 산소, 액체 상태의 산소와 반응해서 이 아이언 옥사이드를 만들어내는 이 화학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은 위에 적혀 있는 열의 출입, 엔탈피 변화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열 화학 반응식에 꼭 물질의 상을 표시해야 정확한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델타 H라고 주어져 있으면서 그 에너지 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 엔탈피 변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요. 자, 델타 H, 핫팩의 경우에 델타 H가 마이너스 1648kJ입니다. 자,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요. 그 델타의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나중에서 처음 값을 뺀 겁니다. 처음 또는 초기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뺐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것은 나중 값이 더 작은 값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엔탈피가 더 작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량의 에너지만큼 열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델타 H라고 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놓으면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만큼의 킬로줄 단위에 해당하는 1648kJ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주위로 방출되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른쪽 냉찜질팩입니다.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를 이제 물에, 고체 상태의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인데요. 물에 수화돼서 헬이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헬이 되면서 녹아 들어갈 때 그때 그 엔탈피 변화량을 봤더니 플러스 25.7kJ입니다. 다시 말하면 냉찜질팩 안에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가 이제 고체 상태의 암모늄 나이트레이트부터 그 암모늄 이온과 나이트레이트 음이온으로 헬이 될 때 25.7kJ만큼의 에너지를 플러스 흡수해 갔다는 뜻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는 개가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25.7kJ만큼 흡수해 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위는 25.7kJ만큼의 에너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위는 차가움을 느끼는 것이죠. 자, 왜 엔탈피가 필요한지, 엔탈피가 화학 반응식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엔탈피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슬라이드 딱 한 페이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을성을 가지고 이 영상을 따라오시면 엔탈피가 무엇인지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엔탈피는 무엇이냐? 물리적인 의미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 일정 압력 조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개에 출입하는 열의 양을 나타내는 에너지 지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지표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같은 단위인 줄. 줄은 과학자 줄의 이름에서 따온 단위이죠. 자, 이 줄을 씁니다. 엔탈피는. 자, 우리가 다루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 변화의 과정에는 열 에너지가 출입을 하는데요.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양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입니다. 자, 엔탈피는 기호로 H라고 쓰고요.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 H는 E 플러스 PV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E는 개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책에 따라서는요. 이 E 대신 대문자 E 대신 대문자 U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내부 에너지의 그 의미와 같은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탈피는요. 개가 가진 열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뒤에 가서 엔탈피를 구하세요. 엔탈피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 말은 즉 절대적 엔탈피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엔탈피 변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델타 H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H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델타 H를 구하라고 할 때 단순히 엔탈피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적 엔탈피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엔탈피를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속 엔탈피 변화를 물어보는 델타 H를 물어본다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엔탈피를 E 플러스 PV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변화량을 의미하는 델타를 저 식의 양변에 붙였으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델타 P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죠? 그런데 엔탈피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면 일정 압력 조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일정 압력 조건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압력이 반응 과정에서 변화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압력은 곧 상수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PV 변화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델타 E 플러스 P는 상수기 때문에 P 곱하기 델타 V의 변화량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인데 이 식 어디선가 본 식하고 굉장히 닮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바로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한 일과 열의 관계식을 굉장히 닮은 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썼었나요? 델타 E는 제가 잊어먹지 말라고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열과 일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일은 또 뭐로 바꿀 수 있다? 부피 변화를 이용해서 Q-P 델타 V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Q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Q는 델타 E 플러스 P 델타 V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왼쪽에 1번 식하고 오른쪽에 2번 식을 같이 보세요. 굉장히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델타 H는 뭐와 같아요? Q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일정 압력 조건이라고 했었죠. 자, 일정 압력 조건에서 우리가 그 기호를 이 식에다가 부여를 한다면 보통의 경우에 그 변수, 그러니까 상수가 되는 그 조건을 그 아래 첨자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량의 그 의미를 갖는 Q 아래에다가 대문자 P를 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잠깐 제가 그 화학이나 물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법에 대해서 30초만 설명을 하면요. 어떤 반응에서 그 어떠한 변수를 고정해 놓고 상수로 고정해 놓고 다른 변화하는 값을 표현할 때 고정된 변수를 아래 첨자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배울 텐데요. 일정 부피 조건이다.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변화하는 출입하는 열량이다 라고 하면 열량을 의미하는 기호는 Q고요. 부피를 고정시켰으니까 V를 대문자로 이 아래 첨자로 씁니다. 그럼 이렇게 써 있는 기호는 무엇을 의미하냐? 일정 부피 상황에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에 출입하는 열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QP는 뭐예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개에 출입하는 열의 양입니다. 자, 이 식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들 QP와 결국엔 델타 H가 같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개의 내부에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양, 바로 QP입니다. 자, 일정 압력 조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개에 출입하는 열량이 있죠. 이게 바로 QP인데 이것은 결국엔 뭐랑 같다는 뜻이요? 엔탈피와 같다. 자, 델타 H와 같다라는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일정 압력 조건에서 개에 출입한 열량은 결국 엔탈피 변화가 같다라는 이 말, 그리고 이 식,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열화학을 다루는 동안 내내 잊어먹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요, 델타 H라고 할 때 이 델타의 기호는 또 뭐였죠? 변화량을 의미하죠. 그런데 델타 H는 결국엔 뭘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엔탈피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생성물의, 그러니까 나중이 뭐예요? 생성물이죠.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뭐예요? 반응물의 엔탈피를 뺀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엔탈피, 절대적 엔탈피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했죠. 단순히 엔탈피 변화량만 알 수가 있는데 이 엔탈피 변화량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다? 바로 일정 압력 조건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개에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함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델타 H가 그러면 0보다 크다. 첫 번째.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뭘까요?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높다는 소리죠. 다시 말하면 반응물에 비해서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흡열 반응이죠. 자,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뭐예요?
생성물의 엔탈피가 반응물 엔탈피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보다 생성물로 전환될 때 엔탈피가 방출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열 반응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델타 H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의 그 열의 출입의 방향을 또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열화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탈피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엔탈피는 열화학에서 꽃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엔탈피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 과정에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값을 수치화해서 정밀하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엔탈피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엔탈피 변화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기를 일정 압력 조건에서 개에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측정한 열량으로부터 엔탈피 변화량을 알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열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열계량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